오늘 국민의힘의 장동혁이가 좀 존칭을 해줄까? 국민의힘의 장동혁 현대표. 대표가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잠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 벌집을 건드려 놓으면 사람의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리잖아요. 상대방이 이거 무시하라고 스며드는 게 아니라 반발하게 돼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오늘 MBS 여론조사에 한동훈 제명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일단 그것 좀 볼게요.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물어봤어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야 35%,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야 18%.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가 35잖아요. 압도적이네요. 이건 민주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8%밖에 안 돼요. 물론 저기에 지금 1,003명 중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이 30%는 돼요. 그렇지만 답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제명을 해버렸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심판의 심리가 아니고 언제 하는 거야. 또는 우리 지지층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해.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은 긍정 23, 부정 32.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어도 그걸 제명까지 한단 말이야. 여론이 작동한다고 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야 37,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26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 상당수의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한동훈 잘라내고 우리끼리 좀 단합해서 가자 하는데 전제가 틀렸다고. 한동훈을 잘라내면 단합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잘라내고 나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결집한 효과가 37%로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금 당협위원장을 막 수십 명씩 교체하고 이러니까 내부 반발은 클 수밖에 없을 것 이게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로 보면 사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붕당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붕당 정치에 뭐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 내에서 경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계가 체포된 이후로 약간 우리가 앞으로 선거해서 수도권하고 충청권에서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겨. 그러면 어차피 못 이길 건데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좀 눈에 좀 밟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TK, PK 강남에서만 우리끼리 해먹자. 순수 혈통만 모으자. 그렇죠. 이거 어차피 3, 4년 후에는 우리한테 다시 기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번 참에 그 내란숙에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 좀 몰아내자. 눈에 가시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김민수. 있어요. 아니 저기 있잖아. 없어. 박민영, 없다고 장해찬, 새싹 있냐고. 은난예찬, 장해찬. 없다. 언짢아 하시잖아요. 새싹 없다. 새싹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구들만 있는데. 전환길이 새싹인가? 아니 이번에 다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미 쫓아낸 한동훈한테 지금 창당하라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요. 제공해 푸시하는 주는 거죠. 건가? 네,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따가 민주당 이야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저쪽이 잘 안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아젠다,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게 좀 약간 쓰레기 같은 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본인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반대로 나타나요. 근데 더군다나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거나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면은 투표를 할 때 우리 지지층 또는 당원들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화 면접 조사는
소위 말하면 중도층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초저 관여층들이 언론의 헤드라인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나오면 합당 난 반대일세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조사만 보고 했을 때 전화 면접에서 만약에 한 48% 합당 찬성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러면 자동 응답으로 가면 60%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당원 투표를 하면 65에서 70까지 나와버려요. 그런데 합당을 반대가 더 많아라고 선동하는 건요. 저 사람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생기는데. 일단 넘어가시고 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더군다나 조선일보 단독이에요. 친한계 정리 하나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할 듯.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30명 정도를 지금 왜 당무감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연말 되면 잘했나 못했나 한들 대부분이 친한계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거 이제 조선일보 단독이면 저쪽 소식이 맞아. 팩트로 후려치니까. 아, 근데 여기 내보낼 곳들 딱 30개 정도만 그럼 추린 건가 보네요. 당협위원장 주최로 지구당에서. 네. 저렇게 극우적으로 막 목소리를 내고 이상한 짓 하면서도 저런 건 또 어떻게 부지런하게 잘 준비를 하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몰려 있냐면 서울 쪽에서는 한동훈을 제명하면 지방선거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도 지금 윤리특위 거기다가 이제 넣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대표의 뜻이 있는데 왜 니들끼리 막 모아갖고 막 그 당협위원장들 여론을 왜곡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지랄이야. 요거거든요. 그럼 독재야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정말 악질적인 갈라치기 아니고 반대 의견은 냅두거든요. 그거 못 참겠는 거야 지금. 그 배현진이가 그거 여론 조작했다고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 막 회부되고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위원장이죠. 또 민주당으로 보면. 근데 그 지역위원장에 있는 분들이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 하나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공천. 지금 공천권도 없어지는 거지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한 30명 바꾼다. 대부분 다 그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히틀러처럼 지금 당 운영하는 거죠. 일단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징계가 나왔다 하면은 지선이든 뭐 나머지 이후에 공천은 아예 실행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동하고 있는 쪽이요. 민주당하고 비슷해. 유튜버들이야. 저게 지금 고성국 TV 썸네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를 내면 제명하라. 오세훈까지 제명하고 배현진도 제명하고 다 제명하라. 옛날 같으면요. 죽창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잡아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수준이에요. 지금 잔인해. 그런 시대가 아니긴 한데. 그 지역 당협위원장,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공직에 있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대부분 그 지방 의원들 공천이 다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죠.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죠. 그 힘이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개첨이라든지 당의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의전이라든지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서 의전도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 30명의 당협위원장들한테 협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면 친한계였던 김근식 전 의원 같은 경우 요새 친한계인지 친윤계인지 지금은 한동훈이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방송에서 멘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예요? 조정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이름하여 기회주의자, 찬스이즘.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행보를 보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뭐 그렇죠. 그냥 당연한 기회주의 네. 수순인 것 같기도 한데 아까 그 영상 썸네일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뭐 고동진, 배현진 등등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야 한다라고 되는 한동훈이 제명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보다 게 더 있어. 센 제명을 어떻게 해야 돼? 뭐 민주당에서는 뭐 김어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그 이상한 선동들이 있잖아요. 김어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울 뿐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고성국 같은 전환길 같은 그거 유튜버가 주장을 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론 왜곡시키지 않고 실제 민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론조사 꽃 없었으면 우리 정권 교체 못했을 수도 있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기면 가능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가 진대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정을 쭉쭉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들 보면은 약간 좀 개인적인 방송이라기보다 저희 무슨 당 기관지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아니 근데 진짜 독재 고성국 씨가 국힘에서 뭐 넘버 원이라는 소리가 지금 여의도 바닥에 파다한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인데다가 송파죠. 고동진 씨는 이번에 초선이긴 한데 여기 강남병. 그러니까 무조건 국힘 출마하면 바로 당선되는 거기 제명하라는 거면 여기 치우고 자기네들이 뭐 지선 공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예. 이제 고성국이 이야기하면 현실이 되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신탁이네. 그쪽에 어르신은 고성국인 거야. 그쪽에 어르신은 고성국인 거예요. 근데 고성국 이야기 들어보면 전환기라고 뭐가 달라요? 전두환 사진거를 하잖아, 얘는. 고성국이는. 야. 지금 이게 이러면서 이제 멈출 줄 모르는 한동훈을 제명하고 나면 좀 조용해질까 했는데 바로 주말에 한 몇만 명 모은 거라고 그냥 대충 내가 그렇게 쳐준다고 쳐도 그러면 더 열받지. 장동영 물러나라는 집회에 몇만 명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정당 정치에서 감정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감정 갖고 막 싸우다 보면 골이 깊어집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제명해갖고 당 기강 잡기를 한다는 게 참, 장동혁이는 이 사람들을 만날 생각도 없는 거 아니야. 만나갖고 뭔가 설득할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겸상 안 하고 싶다는 게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한동훈이 집결시킨 인원들이 이게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아요. 뭐 그걸 돈 주고 사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계심이 확 들 것 같아요. 그 인원 보면 쪽수가. 아니 장동혁이가 똑같은 장동혁 지지 집회를 하면 저렇게 많이 못 모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함정이야. 맞아. 당대표인데. 장동혁이는 팬덤이 없어요. 맞아요. 팬클럽 비슷하게 돼버려갖고 이제 저 인원들 데리고 한동훈 쪽에서는 전국 돌면서 콘서트 뭐 이런 거 비슷한 걸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달 반 두 달 전에 인기 있어. 장해찬, 박민영 이제 국민의힘 그 주요 그 구구 패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얘네 뭐가 다 있네.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이제 얘네들 얘기하니까 뭐 원외 인사고 계획이 있었네. 연배도 어리고 하니까 아니 무슨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현실이 되겠어?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어. 예. 아이, 국힘은 전통적으로 이게 그 최순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뭐라 그래요 농단 설마. 이런 DNA가 있는 거 같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런 건 중간에 일부 유튜버들이 정치를 혐오할 때 쓰는 표현이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수준이 다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40대, 50대, 60대를 관통하는 나름대로 지성 있는 사람들이 주 지지층이에요. 뭐 한 딸 이런 딸도 아니지 한동훈 엄마 뻘인데 무슨 딸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무지성 지지가 굉장히 많아요. 무지성 지지. 그러니까 특정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 트로트 가수를 지지하는 분들과 유사한 행태를 보입니다.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 지지층들은 검찰 개혁이 좀 느슨해진다 싶으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잖아요. 설득을 시키려고 하잖아. 그 차이가 난 있다고 보고. 정말 새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동네 목욕탕에 가서 이제 찜질하러 그 사우나 들어가 있으면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들도 소용없는데 한동훈처럼 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장동혁이가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 간담회죠. 내일까지도 사퇴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 실시할 거야. 전당원 투표. 여당이나 야당이나 유행이네요. 다음에 사퇴 재신임 요구하는 의원 단체장도 정치적 책임을 걸어라. 전당원 투표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니들도 사퇴해라. 그다음에 도박인데. 이게 만약에 전당원 투표 재신임 투표를 하면 괜찮아 장동혁이 계속 당대표를 해라고 통과가 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너 내려와라는 의견이 더 많으면 나 의원직도 사퇴할게. 굉장히 그 큰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그 타짜 영화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재산과 그렇지. 손모가지를 손모가지 걸고 이제
예, 캐삭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용어로. 깨삭방 예, 예. 캐릭터 삭제하는 거. 그렇죠. 예. 예. 지워지겠다. 아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도 좋아해요 이런 걸. 뭘 자꾸 걸어. 예, 자꾸 걸잖아요. 맞아. 지금까지 뭘 걸어왔네요. 그의 인생은. 자, 이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이겨요. 민주당 홀라. 이런 거보다 홀라. 그래 가만히 있으면 시체처럼 저들이 떠내려오는데. 근데 최근에 좀 국민의힘과 좀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긴 한데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그걸 막아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흐르는 분위기는 뭐냐면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의 굳이 말하자면 비주류 이 주장하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도장 깨기 하고 있죠. 초선 만나고 재선 만나고 3선 이상 중진들 만나고 그래서 합당을 추진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전당원 투표할 것 같습니다. 오. 이 전당원 투표가요. 여러분 여론조사 1000명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합당 제한 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짜뉴스를 어마어마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어떤 미친놈 하나가 여기가 족밥 방송이네 이런 개소리를 하면 우리가 열받는다고 했죠. 야, 나는 열 안 받아. 몸이 아파 지금. 열받을 만한 에너지가 없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당권, 총선 공천권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 거야. 정치 투쟁하는 것은 난 그 사람들 지금 뭐 이게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합당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순수하게 반대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당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아갔잖아. 뭐 연임하려고 그러지 대선 나가려고 그러지 이 방식으로 몰아갔던 그 속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 다시 수도 없이 취재를 해봐도 당 통합은 대통령의 지론입니다. 수도 없이 취재를 해봐도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건 방법은 그거예요.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혀. 근데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가 꽤 큰 것처럼 보여.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전당원 투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당원 투표해서 뭐 가까스로 넘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찬성 반대 아마 문항이 이렇게 될 거예요. 지선 전 합당을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봐. 근데 겨우 가까스로 넘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만 60% 이상을 만약에 통과가 되면 탄력이 붙는 건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지론이라고 하니까 이거 조국 혁신당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를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했냐부터 시작해서 왜 네가 알아서 밀어붙이냐로 지금 선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답이 없어요. 장동혁이도 지금 전당원 투표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지금은 더 길게 늘어뜨리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빨리 하면 다음 주 중에도 이거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일단락을 시켜야지.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이 논란은 정청래 당대표 때문에 만들어진 논란이 아니에요. 시작점은 거기라고 해도 당대표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타당한테 우리 합당 한번 해봅시다. 추진해봅시다 하는 거를 마치 독단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전당원 투표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합당을 해도 좋고 합당 안 하고 연대로 가도 뭐 괜찮아요. 다 어느 쪽도 좋은데 왜 싸워요? 네, 그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싸우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뭔가 서로 감정이 막 상하고 해가지고서 합당이 된들 아니면 합당을 안 하게 된들 그 감정의 골은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자제하고 그냥 저런 의견도 있지 하고 예, 좀 관용을 서로 보여주면은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투쟁에 익숙한 사람들은 옛날 정치하고 있는 거죠. 정치 투쟁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권력 투쟁이야. 나는 주류에서 밀려나고 싶지가 않아.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끌어내리고 싶어. 요즘 그 얘기까지 나오죠. 정청래 대표를 사퇴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이 몇 명 이상 물러나면 비대위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해체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때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였지? 박광원. 그 박광원이 이재명 대표 기소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물러나. 김지호가 산 증인이잖아. 물러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박광원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갔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대표를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는 발상 자체는 민주당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안 좋은 결과로 도출됐습니다. 그러면 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정말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공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는 좀 접하지 못해서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고. 아니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뭐냐면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일 시 우리 비주류 최고위원들이 몇 명이 물러나면서 최고위원회를 붕괴시킨다는 게 사실은 돈 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돈 안 중에 하나고 그걸 막 누군가 한두 명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 때랑 너무 유사한 거야. 비대위 붕괴시킨다. 아니 저기 최고위를 붕괴시킨다. 지도체제를 바꾼다.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전당원 투표로 갈 시에는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좀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있죠. 지금 현재 정무수석은 최근에 됐잖아요. 홍익표 네. 정무수석. 근데 바로 직전까지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었죠. 그분이 언론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뇌가 있으면 대통령의 뜻이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직전까지 정무수석이었으면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한 2개월 후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2, 3개월 후. 지방선거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조국 혁신당도 후보들을 막 내야 되잖아요.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거기도. 내부상 다 들었어요. 지금이야 통합이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각 지역마다 이제 후보들이 다 분열될 텐데 3, 4%만 가져가도 우리 후보 중에 떨어지는 지역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여론조사 보고 막 되게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선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뿐이죠. 투표를 포기한다 한들 한 5% 정도 포기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하셔요. 우리가 질 때는요. 없이 지는데 우리가 이길 때는 큰 표 차이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여론조사에 너무 취해서 마치 압승할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면 안 돼요. 적어도 조국 혁신당과는 협력을 해야 되죠. 지금은 다들 여론조사 때문에 저러지 실제로 선거 가면 분열이 되면 각 정당이 3%, 2%, 1% 다 가져가면 지는 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지는 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심판받았다고 난리 칠 텐데 가능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 평가인데 이기려면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 정치 한 걸음 유튜브에서 협찬해 주신 동영상인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하고 한 8개월 가까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저런 생각 갖고 있을 리가 없고 더 명확해진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수기 네. 과정이란 게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이냐 후가 이제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합당을 추진한다고 할 때는 결국 선거 전에 합당을 하기 위해서 추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이후에 할 거면 지금 꺼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활발하게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 중앙위원, 뭐 당원들 토론을 좀 붙여 나가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지고 뭐 몇 개월간 논의해왔던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죠. 이 공감대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논의해왔다는 사실은 최근에 우상호 전 수석의 말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직접 말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당무 개입이 돼서. 그런데 직전까지 정무수석이던 사람의 멘트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를 조금 더 넘어가고 수개월간 논의를 해왔다라고 보면 난 대통령의 뜻이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겁한 스킬이 등장하죠. 통합 반대야? 아니, 반대하지 않아. 근데 왜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말하자면 지선 끝나고 하자는 거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주장은 다시 말씀드려요. 지선 때 연대하자? 피식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요. 지선이
연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한번 봐봐. 지선 연대를 한다고 쳐봐요. 민주당에서 후보가 됐어. 기초든 뭐 광역이든 간에 결승전 떠야 되잖아. 얼마나 낭비냐고요. 결승전 떠야 돼.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선 연대가 그 주장은 약간 정치를 모르는 얘기 같다. 한 번 더 한 달이 건너가지고 결승전까지 해야 되는 부분. 그럼 바로 이제 총선 군명 돌입해요. 대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출신들과 한 당이 돼서 통합을 하면 굉장히 많은 곳에 이길 거예요. 인물이나 구성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그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여러분들이 있죠. 지역에 가면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시킨다고 만든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 제일 많은 개파가 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불편하지. 경쟁자가 생기니까. 다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에요. 더 괜찮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깨끗한 사람을 우리 후보로 뽑을 수 있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2, 3% 숫자로 지는 지역이 나온다. 통합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입 아파서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조국혁신당과 당을 합치면 득표 수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조국혁신당 뭐 중도층에서 싫어해. 아니에요. 그 예를 제가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일화를 예를 들어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빠져요. 예를 들면 민주당만 지지했던 중도층이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 지지율에다가 더 탄탄한 이미지를 주는 거야. 뭐 민주당만 해도 뭐 의석수가 이제 180석을 훌쩍 넘어가잖아요. 한 185석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 좋다고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선에 이곳이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있을 총선과 그 다음에 있을 대선, 지선 같이 있는 데까지 긴 연장선상에서의 계획이에요, 계획.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걸로 조국혁신당과 합치면은 좋네 안 좋네 이런 거는 약간 무리한 주장이고요. 그러면 우상호 수석은 지금 대통령 뜻과 반대로 이야기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늘 한민수 의원이 MBC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합당은 정청래 대표의 뜻이 아니다. 세세하게는 말하기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을 때 정청래 대표 반대했다는 건 내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 따로 똑같이가 정청래 당대표 철학이에요. 근데 왜 저걸 추진을 했겠냐고. 근데 눈치들이 없는 거지.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조국혁신, 그러니까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당원으로 활동한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간 사람들은 이재명 싫어서 뛰어나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다시는 안 합칠 것처럼 하고서는 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걸로 이제 뭐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 이제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처음 되고 나서 우리 이제 대변인단하고 만찬했거든요. 그때도 호남 지역에서의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석이라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노컷을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먼저 이렇게 후보들을 갈라내면 그 사람들이 다 조국혁신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조국혁신당하고 그때 뭐 처음 인사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합당 추진에 있어서 이제 약간 기존까지 대표의 모습하고 좀 달라진 모습은 맞아요. 굉장히 경쟁자로서 조국혁신당을 견제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지방선거에 있어서 구도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 요인입니다. 이 해보면 개개인별로 이 지역구에서 한번 협상해 보려면요 별별 요구 조건이 다 들어와요. 근데 사실 합당하면 그런 구도 정리에서 깔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당이어서 민주당에서 후보로 뽑혔는데 다른 당과 또 경선을 해야 되고 연대는 사실상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한 게 가깝고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 이제 선거를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네. 여태까지 조국혁신당이랑 이렇게 대대적인 선거로 경쟁한 적은 없어요. 지역에서 보궐선거 한두 건이지. 근데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이제 후보를 내고 민주당도 내고 조국혁신당도 내면 그러니까 격렬하게 그 감정의 싸울 거라는 골이 거죠.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할 때는 정말 치열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율인데 저쪽의 전략이라니까요. 지금이야 여론조사 우상호 수석 말처럼 여론조사가 앞선다고 나오지만 투표율이 낮아버리는 상황 오면은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 빵으로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세력을 하나로 규합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댓글창에 끊임없이 세뇌된 분들이 올라와서 새날이 옛날 방식으로 정치를 분석하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새날이 그렇게 아주 뭔가 좀 유명한 방송이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방송이에요. 정치의 요소에 있잖아요. 그거 있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병리평 주장할 때 나 혼자 반대했습니다. 대선까지 가려면 준연동형 가야 된다라고. 이런 종류의 건들이 엄청 많아요. 뭐 당원투표 못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정청래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던진 아젠다를 갖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반대하시니 그만 두겠습니다 라고 못합니다. 그 리더십의 문제고. 자 어쨌건 댓글창에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쓰시려고 구독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신들은 이재명 지지 아니에요. 뭘 대단히 뭐 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본인이 원한다는데 그걸 다 왜곡시켜가지고 이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바꾸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뭐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뜻이라는 데는 것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왜곡시키는 줄 아세요? 지금 그 나오는 그분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스피커일 뿐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 좀 쉽게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싶은 그 조직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급도 올라갔다? 수석 최고위원으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조혁당이랑 합당 못하게. 그게 본질이에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 1부 마칠게요.